1592년 외적이 진입하여 부산을 시작으로 상주, 충주를 지나 한성이 점령되기까지 불과 20일. 관군은 무너지고 그 누구도 외적을 감당할 수 없던 때 일개 의병 주제에 수백의 적병을 적살하고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인물이 있었다. 팔도에서 싸우고 있는 제장들 중에 공적이 뚜렷하여 칭송할 만한 자는 없는가? 천민이지만 한명년이 가장 잘 싸운다 합니다. 한명년은 역전의 용장인데 아직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말단의 부하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천민이자 병졸의 신분이었던 한명년은 정삼품 별장으로 임명되자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김덕령과 함께 좌우 별장으로 활약하고 적진을 종횡무진 휘저으며 죽음을 두려워 않는 맹장으로서 무의 극치를 선보였다. 외적을 베어 넘긴 그의 공적과 명성은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는 용암이 되어 각지의 절도사를 비롯하여 조정 대신들 그리고 선조의 마음마저 흔들어 버렸다. 이때 경상 우병사 김응사가 한명년을 찾아와 말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신장이로구나. 당장 떠날 채비를 하거라. 절도사께서 하신 말씀을 알겠으나 먼저 도원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럴 것 없다. 당장 따라오너라. 김응사는 도원수 권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병마 절도사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명년을 강제로 자신의 진영으로 이동시켰고, 이를 알게 된 권율은 분노하여 김응서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떠나고 난 뒤이었다. 한명년은 김응서의 휘하에서 여러 작전에 투입되어 언제나 그렇듯 선두에서 활약하며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공적을 높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다. 수년간 계속된 외란과 흉년이 겹쳐 민심이 극도로 흉흉할 때 충청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왕은 백성을 버리고 떠났으니 우리 대동계가 좁은 길을 버리고 큰 길로 가기로 했소. 스스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니 모두 일어서시오. 그렇게 이몽학이 등장하여 왕과 관군을 믿지 못한 백성들의 호응은 크게 얻었다. 수백이었던 대동계의 무리들은 수천, 수만에 이르렀고 이몽학이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될 것 같았다. 영모로 몰려 죽느니 이 썩어 빠진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그 기세는 얼마 가지 않았고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들의 방해와 함께 홍주성 공략의 실패로 그 불꽃이 사그라들었다. 부하들의 배신으로 이몽학은 죽임을 당했지만 엉뚱한 곳에 불씨가 튀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난을 진압했던 김덕령, 곽재우, 홍계남 등 여러 의병장들이 이몽학의 난에 가담했다며 모함을 받았다. 김덕령은 천하의 용장인데 그를 막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한명년이 지금 영남에 머물러 있는데 가장 용맹한 자이니 그를 시켜 난을 진압하게 하면 김덕령이 어찌 버티겠습니까? 권율의 휘하에서 좌우 별장으로 외적들을 처단하던 김덕령과 한명년은 서로에게 칼을 겨눌 뻔했지만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뭉친 의병장들은 스스로 관하로 들어갔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반란죄로 투옥되었다. 외란이 진정되자 의병들의 입지는 좁아졌고 조정에서는 그들의 힘이 두려워졌다. 곽재우는 겨우 풀려났지만 여러 의병장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김덕령은 악독한 고문을 견디다 사망하였다. 이때를 시작으로 선조는 의병장들을 경계했고 이순신과 같이 공훈이 뛰어나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관군의 장수들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선조는 유독 한명년에 대한 총애를 보였는데 한명년에게 직접 청남 삼성포 2피를 하사했고 때때로 양피로 만든 옷을 만들어 주었다. 정유년 때
권율의 휘하로 돌아와 활약하며 공주 회덕에서 외적과 대치했다. 그는 이 전투 역시 선봉에 서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수많은 적병을 닥치는 대로 참살하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잘한 자상을 입어 부상 경위가 선조에게 보고되었다. 명년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용렬한 의사로 치료하게 할 수 없다. 급히 내의를 보내 병을 간호하고 온 마음을 써서 구제하도록 하라. 선조는 천민 출신인 한명년이 동인과 서인 정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올곧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걸 알았기에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갖춘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해 품으려 했다. 외란이 종결되자 한명년은 종 2품 5위장이 되었고 선조의 총애를 지나치게 받게 되자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세력에 견제를 당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천민 신분을 꼬투리 잡아 연일 상소를 올리니 이를 견디지 못한 한명년은 자진하여 변방으로 떠났다. 선조는 끝끝내 맹장 한명년을 품지 못하고 떠나보냈지만 오히려 그의 아들 광해군이 한명년을 잊지 못하였다. 한명년과 같은 역전의 장사는 기복시켜 올라오게 하시오. 선조가 죽고 왕이 된 광해군은 더 이상 북인의 견제가 필요 없는 한명년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광해군의 칼이 되어 길주 목사를 거쳐 순변사의 자리에 올라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한명년은 위기를 느끼며 사직을 요청했지만 인조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명년은 영모 혐의로 체포되었고 압송되어 오던 중 이괄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괄 역시 인조를 즉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활약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영모죄로 몰리게 되었다. 인조에게서 절망을 느낀 한명년은 이괄군의 선봉으로 활약하지만 같은 천민 출신의 지장인 정충신에게 패배하며 이괄과 함께 퇴각하던 중 부하들의 배신으로 사망하였다. 이괄의 난에 가담했던 이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처형당했으며 한명년의 아들 한윤과 한택 형제는 후금에 투항하였고 이후 청나라의 장수가 되어 조선 침략의 길잡이가 되었다. 훗날 병자호란이 일어나 국운이 꺾이려 할 때 인조가 적진을 휘저을 용맹한 장수가 없음을 한탄하자 신하 이경증이 말했다. 한명년 같은 자가 있다면 적진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